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일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이제 내리면 또 평일에 아침이 시작이 되고 일상이 시작이 되죠. 오늘 남은 시간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현재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대비해서는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상승세가 전혀 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크립토 마켓에서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약 0.49% 하락 33,300달러대를 보여주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 또한 0.51% 하락한 2,092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의 XRP의 경우는 1.31% 하락한 0.51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현재 46.1%, 이더리움이 19.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가 지난 이제 며칠 전에 높은 상승세로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비트코인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롱숏 비율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61%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54%, XRP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53%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이제 다가오는 5월 FOMC, 대망의 FOMC가 한 번 더 열리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뒤 5월 달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번 연도 들어서 매 FOMC가 상당히 중요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 FOMC 또한 지난 FOMC와 동일하게 상당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제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꺾이고 있는 징후들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를 시작으로 한 이 은행권의 파산들이 줄이어 이어졌죠. 이로 인해서 이제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더 나아가서 금리 동결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이제 미 연준 이사의 경우는 추가 긴축이 한 번 더 필요하다, 한 차례 더 금리 인상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였는데 일단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경제의 이제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 이 페드는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14일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가 이날 텍사스 샌 앤토니오에서 향후 좀 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고 보도를 하였는데 이제 앞에 헤드라인에서도 나왔지만 이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의 경우는 상당히 비둘기적인 인사였습니다. 비둘기적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에 초점을 두는 이런 초점을 두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인물이 금리 인상을 이야기할 만큼 현재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은 물가를 최우선적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포커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윌러 이사는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상당히 오랜 기간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제 그는 추가 긴축이 필요한 이유로 인플레이션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나오죠. 이 점을 꼽았다고 합니다. 이제 지난 3월 전 3월 FOMC가 아니죠. 이 CPI 지수가 발표가 되었을 때 미 증시를 포함한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상당히 환호를 하였습니다. 이제 시장의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였고 매월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징후가 포착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또한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이런 두려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윌러 이사는 물가가 연준 목표치인 2%대를 향해 움직인다라는 확실한
확실한 신호가 보이지 않는 한 연준은 이를 더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등 은행 위기가 실물 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점도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은행 위기가 대출 감소를 촉발해 신용 공급 축소로 이어질 경우 연준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취할 필요가 없지만 실제로는 큰 영향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발언이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니리라 싶습니다. 지금 이제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뒤에서 이렇게까지 보이기까지 정말 많은 움직임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은행권들의 경우는 정말 파산까지 가기 직전까지도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쉽사리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행 대출 조건이 대폭 강화된다면 긴축 필요성이 상쇄되겠지만 실시간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지는 확인하기 힘들다. 이제 통화 정책 완화를 선호하는 이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윌러 이사의 이 같은 발언인 다음 달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하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이제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다음 달 이러한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5월 FOMC에서 25bp의 추가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 농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이미 증시나 크립토 마켓의 가격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25bp 금리 인상이 발표된 후에 제롬 파월이 나와서 이제 다음 FOMC부터는 금리를 동결한다 아니면은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뉘앙스의 언급만 보여주더라도 충분히 시장엔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 크립토 윈터가 끝났냐 안 끝났냐 이런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역대 크립토 윈터를 벗어나는 시기들의 징후, 이 시그널들과 현재 시그널들을 맞춰 보게 되면 크립토 윈터는 거의 끝났다, 상승장에 이미 들어섰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 이러한 헤드라인의 기사가 나왔는데 비트코인 3만 달러 넘었고 이더리움 2천 달러를 상회했는데 크립토 윈터, 이 암호화폐 겨울이 끝난 것인가 안 끝난 것인가 라는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일단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이제 14일 미증시 하락의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2023년을 시작하며 약 16,600달러에서 거래된 후에 현재까지 80% 넘게 상승을 했다. 이제 조금만 상승을 하며 이제 100% 이상 상승을 하게 되죠. 이제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의 경우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심리적으로 중요한 수준인 각각 3만 달러와 2천 달러 위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는 크립토 윈터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 온체인 인텔리전스 플랫폼 글래스노드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상승 사이클과 이전의 상승 사이클에서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며 강세론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크립토 마켓, 특히 비트코인의 탄생 이후에 경기 침체를 실제적으로 맞아 본 적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 속에 비트코인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의견들 상당히 상반되게 나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뭐 나스닥이 기술주와 비슷한, 미 증시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정말 디지털금, 새로운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과 같은 모습 또한 보여주면서 뭐 이럴 때는 이런 모습, 저럴 때는 저런 모습, 약간 카멜레온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크립토 마켓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은 이렇게 갈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FOMC가 지나고 이번 연도 안에 명확한 프레임워크가 나오게 된다면 확실하게 비트코인의 정체성이 이렇게 정해지는 기념비적인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았을 때 이 해외 분석 전문 매체 애널리스틱스 인사이트는 이 비트코인이 세계 최초이자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로
수년 동안 급격한 가격 변동을 경험했는데 이 충성도 높은 투자자와 애호가들을 지속적으로 끌어모으고 있다. 많은 분석가들은 주류 기관의 암호화폐 수용이 증가함에 따라 2023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라며 2023년 12월까지 비트코인의 평균 시세는 34,40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았을 때 코인 DCX는 2023년 하반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게 되었는데요.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향후 몇 년간 강력한 투자 옵션이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2023년 12월까지 평균 시세가 3만 달러라는 것은 지금의 가격에서 크게 상승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위아래 상승하면서 평균적으로 지금 가격대에서 저점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뜻이죠. 이제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전 고점 2021년 11월의 전 고점이었던 6만 8천 달러까지 상승하기는 조금은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의 반감기 2018년의 전 고점이었던 2만 달러 역시 비트코인의 반감기였던 2020년이죠. 2020년 4월 이로부터 반년이 지난 2020년 10월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를 대입했을 때는 2024년 3월, 4월 정도로 예정된 다음 반감기 이후 2024년 이제 10월 정도 그리고 한 2025년 초쯤에 새로운 신고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과연 이 크립토 마켓이 어떠한 식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지 이제 월가의 유명은행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상승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지만 생각보다 이 월가의 분석들이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보다는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2023년 12월에 지금의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지 충분히 이제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SEC에서 또 하나의 또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의 이제 기관, 이 정부기관 SEC의 경우는 크립토 마켓을 꽉 쥐면서 관할권을 본인들에게 가져오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블록체인 기업들에게 규제 철퇴를 날리면서 이 당근보다는 채찍을 휘두르며 휘어잡으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리플사와 현재 계속해서 800일, 9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미등록 증권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소송이 걸리고 있는데 이에 이제 디파이 파이낸스 이 탈중앙화 금융도 증권법을 지켜라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간단하게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더블록 등 외신들에 따르면 SEC는 14일 미국에서 거래소들을 관리하는 규정들은 이 디파이에도 적용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SEC 행보는 규정들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거래소 규정들이 디파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으로 SEC를 이끄는 민주당 위원 다수 투표를 거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더블록은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 현실화될 경우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SEC는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적극 나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제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적극 나설 전망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동안 이 중앙화된 CeFi 이 암호화폐 회사들에 대한 규제에 초점을 맞춰 왔는데 디파이 역시 여전히 전통적인 증권 거래 정의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더블록이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 문어 대가리가 이제 많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들은 이미 현재 거래소 정의에 들어간다. 따라서 증권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이들 플랫폼은 미국 법을 따르기 위한 선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크립토맘이라고 불리우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SEC는 더 이상 파괴적인 혁신 잠재력을 위한 공간을 보존하면서 사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규제에 대안에 이제 대해서 창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SEC는 존재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 범위를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SEC 내부에서도 현재 이게 SEC가 크립토 마켓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모습들이 맞냐 틀리냐 상당히 의견들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저의 경우는 이 크립토 투자자들의 경우는 SEC를 좋게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것인데 최근에 또 문제가 이 CFTC 또한 SEC와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방위적으로 미국이 크립토 마켓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2021년 상승장 당시 비트코인의 채굴을 금지하며 이 암호화폐 시장을 완전히 내쳐버리나 했던 중국의 경우는 홍콩을 앞세워서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 크립토 마켓의 장악력을 다시 한번 높이려는 모습 시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크립토 패권이 미국이 아닌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러한 것들이 일단 먼저 큰 틀로 정해지기 위해서는 이 리플과 SEC의 미등록 증권 소송이 하루빨리 마무리되어야 할 텐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 리플 소송이 5월 달에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소송 마무리에 대한 시기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2022년 뭐 5월 달에 끝난다. 2022년 7월 점점 밀렸죠. 뭐 9월, 10월, 11월, 12월, 2023년 1월 들어와서 또 3월, 5월 이제 5월 되면 또 7월로 밀리는 것이 아닌가, 9월이 밀리는 것이 아니냐, 이번에 또 똑같지 않겠냐라는 목소리들 나오고 있습니다. 예, SEC의 경우는 어제 또 한 번 리플이 언급한 공정한 고지에 대해서 반박하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이것도 소송이 길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 이 소송의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당연하게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리플사 방면 무게가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 이 판사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SEC가 보여주려던 모습 중 하나는 확실하게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걸리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소송 언제 끝날지 모른다. 우리는 최대한 장기적으로 가서 너네 소송 비용 나오게 할 거고 시간 그리고 힘을 쓰게 할 거다. 그러니까 소송 걸리기 전에 그냥 우리한테 알아서 기어라 라는 이러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 아닌가 싶은데요. 참 이 정도면 거의 깡패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SEC가 언제 좀 정신을 차려서 SEC 본인들의 이익이 아닌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미국의 국익이 되는 판단을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